네, 많은 분들이 발치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흡수되고 잇몸도 움푹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료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럼 환자분들이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발치를 해야 한다면 발치 즉시 급속 고리식술을 진행해서 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뼈가 부족한 상태라면 조직유도 재생술을 통해서 뼈를 재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만약에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엠도게인을 활용해서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치아에 심한 염증이 생겼거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치아를 뽑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냥 두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든든닥터 이원정입니다.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발치한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하면 그 자리에 뼈가 점점 줄어들고 잇몸도 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계획 중이시라면 뼈 손실을 방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발치 후에 뼈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뼈를 보존하고 재생시키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잇몸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치아를 뽑고 나면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잇몸뼈가 점점 흡수되고 형태도 변하게 됩니다. 특히 발치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내에 뼈가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치 후 뼈 손실이 생기는 이유는 치아를 지탱하던 뼈가 기능을 잃어 점점 흡수되게 됩니다. 음식물을 씹는 힘이 전달되지 않아서 뼈가 퇴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점점 낮아지고 폭도 좁아지게 되지요. 뼈 손실이 진행되어 버리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뼈가 부족해서 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할 때 급속 고리식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속 고리식술이란 발치 즉시 인공뼈를 채워 뼈 손실을 방지하는 치료법인데요. 뼈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막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편하게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럼 급속 고리식을 하면 뼈가 재생되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자연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 뼈에 식재를 넣어서 뼈가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뼈의 식재는 발치 부위에 뼈가 흡수되지 않도록 공간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새로운 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급속 고리식술이 필요한 경우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뼈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뼈가 약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럼 급속 고리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급속 고리식은 발치한 다음 발치한 자리에 바로 뼈이식을 진행합니다. 발치한 후 즉시 고리식을 해야 뼈가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치료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급속 고리식의 진행 과정은 남아있는 가벼운 조직을 깨끗이 제거하고 발치 부위에 적절한 양의 뼈이식제를 삽입합니다. 그 후 뼈 재생을 도와주는 차폐막을 덮어줍니다. 이후 봉합을 진행하고 3에서 6개월 정도 이식된 뼈가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치 후 바로 뼈 이식을 하면 통증이나 붓기가 더 심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발치를 한 직후에 상처가 아물기 전에 빠르게 고리식을 진행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방법입니다. 급속 고리식술의 장점은 발치 후 골소실을 예방해서 임플란트 성공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수술 후 붓기와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서 더 빨리 임플란트가 가능하게 되고요. 뼈 손실을 예방하면서 전체 치료 기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발치를 했다면 무조건 급속 고리식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요. 모든 경우에 고리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 임플란트를 계획 중이거나 원래 뼈가 약하신 분, 뼈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필요한 시술입니다. 급속 고리식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발치 후 뼈가 모자라서 임플란트를 바로 할 수 없는 경우, 앞니처럼 뼈가 얇고 심미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위, 아니면 치주염이 심해서 뼈 소실이 심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급속 고리식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만약 발치를 하고 방치한 지 오래되면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셨죠? 네, 발치 후 시간이 지나면 뼈가 점점 흡수되면서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지지해줄 뼈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발치 후 방치한 지 오래돼서 이미 뼈가 많이 줄어든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먼저 뼈를 확보해주는 치료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골류도 재생술입니다. 골류도 재생술이란 발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뼈가 부족한 부위를 재생시키는 치료법인데요. 인공뼈를 이식하고 보호막을 사용해서 뼈가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뼈를 충분히 확보하여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미 뼈가 많이 손실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인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발치 후 오랜 기간 동안 치아를 방치하여서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 또는 잇몸병으로 인해 뼈가 심하게 소실된 경우,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데 뼈 높이가 낮아서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골유도 재생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GBR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GBR 치료는 뼈가 부족한 부위를 채우고 재생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뼈 이식과 차폐막을 활용하여 진행되죠. 조직 유도 재생술의 진행 과정은 감염된 잇몸 조직과 손상된 뼈를 정리하고 부족한 뼈를 채워주기 위해 인공뼈를 이식합니다. 그러나서 뼈 재생을 유도하도록 차폐막을 덮어주고 봉합을 시행합니다. 그 이후에 뼈가 숙성될 수 있도록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충분히 재생되도록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럼 차폐막, 이 멤브레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차폐막은 뼈가 재생된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상처가 나면 잇몸 조직이 먼저 자라나는데 차폐막을 덮어주면 잇몸이 뼈가 재생된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차폐막이 없으면 잇몸 조직이 먼저 차올라서 뼈가 자랄 공간이 사라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GBR 치료에서는 차폐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GBR 치료를 하면 누구나 뼈가 완전히 재생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뼈 재생이 가능한 정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치료 결과가 달라집니다. GBR 치료 후 주의사항으로는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음주나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주는 게 좋겠고, 치료 경과를 꾸준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치 후에 뼈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발치하기 전에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발치부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잇몸뼈가 재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엠도게인 치료예요. 엠도게인이란 돼지 치아에서 추출한 범랑기진 단백질을 활용한 재생 치료제인데요. 잇몸뼈와 치주인대, 치아 주변 조직이 다시 자라도록 유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흔들림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치료 방법이에요.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럼 엠도게인 치료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엠도게인이 효과적인 경우는 잇몸뼈 손실이 있지만 치아 뿌리는 건강한 경우, 치아가 조금 흔들리겠지만 완전히 뽑아야 할 정도는 아닌 경우, 잇몸병 치료 후에 뼈 회복이 필요할 때, 이런 경우에 엠도게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겠는데요. 즉, 잇몸뼈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치아 뿌리가 건강하다면 엠도게인을 활용해서 치아를 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엠도게인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잇몸 깊숙한 염증과 손상된 조직을 깨끗이 정리하고 치아 뿌리와 뼈 손실 부위에 엠도게인을 적용합니다. 뼈 손실이 심한 경우에는 추가 뼈 이식을 진행하고 6개월 정도 조직 재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엠도게인 치료를 받으면 뼈를 완전히 재생시킬 수 있는 건가요? 엠도게인은 손상된 뼈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고 치아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치주염이 심한 경우에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발치하지 않고 자연 치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엠도게인으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건가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고, 이미 뿌리까지 염증이 심하면 발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엠도게인이 효과적인 경우는 뼈 손실이 후기, 중기 단계인 경우, 치아 뿌리가 건강하게 남아있는 경우, 잇몸 치료 후 추가적인 재생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엠도게인 치료도 관리를 잘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는 잇몸에 무리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치료 후에 철저한 구강관리 습관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의 키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발치한 자리를 방치하면 뼈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계획이 있다면 발치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많은 분들이 발치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흡수되고 잇몸도 움푹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료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럼 환자분들이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발치를 해야 한다면 발치 즉시 급속 고리직수를 진행해서 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뼈가 부족한 상태라면 조직유도 재생술을 통해서 뼈를 재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만약에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엠도게인을 활용해서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뼈 손실이 예상된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손실이 진행됐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발치할 필요가 없게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치아와 잇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염증이 생겼다면 발치하기 전에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알아보시고,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뼈를 보존하는 방법을 미리 고려하셔서 다음 치료를 수월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